단위 계단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함수 중에서 단위 충격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위 충격함수는 순간적인 충격이 왔었을 때의 현상을 갖다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벼락을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가 벽에 부딪혔을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힘이 전달되는 것을 보면은 벼락은 딱 맞는 그 순간에 힘이 전달되겠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보면은 0초 동안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차가 벽에 부딪힐 때도 부딪히는 그 순간에만 충격이 가해져요. 요걸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한 게 단위 충격 함수인데요.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정의는 단위 계단함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하나를 먼저 생각을 하죠. fk라는 함수인데 단위 계단함수랑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는 거에 K 지점이요. A부터 A 플러스 K.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 플러스 K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값은 K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가 하나 정의를 한 겁니다. fk t-a라고 해가지고 자, 이 함수를 만약에 적분하면 값이 얼마일까요? 적분 다들 할 줄 알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 있는 이 녀석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넓이요. 이 넓이는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k고 높이가 k분의 1이니까 뻔히 이 녀석은 넓이가 1이겠네요. K값에 상관없이 항상 1인 함수입니다. 넓이가. 적분을 하면은 0부터 무한까지 적분을 하면 자, 요게 있는 상태 내에서 자, 요거를 우선은 단위 계단함수로 표현을 해봅시다.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앞쪽에 단위 계단함수 표현하는 거에 대한 연습은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 되죠. 라플라스 변환은 바꿔서 봤으니까 단위 계단함수 라플라스 변환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단위 충격함수라는 거는 디락 델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fk에 대한 극한으로 정의가 돼요. 즉 k가 0으로 갈 때 fk t-a의 극한값인데 결국은 t값이 a이면은 무한대고 t가 a가 아닐 때는 0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본 거죠. 자, 단위 충격 함수의 정의 이해되셨죠? 이걸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은 실제로는 0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만 피용 해가지고 이렇게 값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죠. 형식화를 시켜야지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서 지금 단위 계단함수를 동원을 해서 형식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쓰고
뭐 라플라스 변화 거기다 적용을 시키려면은 디락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값을 모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다 넣고 쓰는 거죠. 뭐. 자,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계산할 때 우리가 단위 계산함수 같은 경우에는 a 점 이후부터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a부터 무한대까지로 계산을 했는데 디락 델타 같은 경우는 a에서만 값을 갖죠. 그렇다고 a만 계산을 하면 계산 하나만 그냥 0이에요. 그런데 이 디락 델타 같은 경우에 정의를 보면은 리밋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리밋이 약간 묘한 구석이 있어서 어떨 때는 고정된, 즉 k가 0으로 접근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k 값이 0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되지만은 또 어떨 때는 0으로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는 그 과정으로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어느 하나라고 딱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리에서 보면은 마치 빛 같은 경우에 입자로서의 성질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파동으로서의 성질도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이 경우에는 리밋에 있는 디락 델타 안에 있는 리밋을 과정으로 좀 봐야지 돼요. 언제 그걸 구분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딱 잘라서 제가 정의를 얘기해 주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렇다 정도로 그냥 넘어갑시다. 이 과정을 지금 증명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이유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도 한쪽에는 있지만요.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왔는지의 중간에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 리밋이 밖으로 적분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시할 거예요. 일단은 자 fk에 대한 정의를 유닛 펑션으로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이 상황에서 k를 밖으로 빼죠. 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k가 이 안에 있는 적분 안에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적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성질 때문에 빼도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그냥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 안쪽에 있는 적분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론이. 이 상황에서 이 적분을 직접 하겠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곱하기 ut 마이너스 a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게 뭡니까? 그렇죠. ut 마이너스 a의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써준 거예요. 어쨌든 요렇게 나왔거든요. 어디서 뭐 많이 본 것 같은 형태 아닙니까? 안 떠오릅니까? 자, 리밋 여기서 k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냥 k를 쓸게요. k가 0으로 접근을 할 때 k분의 f x 마이너스 f x 플러스 k. 좀 순서가 틀리긴 했네요. 정확히 요 순서가 틀렸으니까 우리 조금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다시 씁시다. 이게 플러스 k 뭐 쓰려는 건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fx. 자, 이게 뭐의 정입니까? 예, f 프라임 x의 정이죠.
여기다 놓고 한번 보세요. K는 그대로 있고 요 fx를 잡아야지 되는데 여기서 fx가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k니까 변수가 a이면 되죠. 즉 전체적으로 s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 a가 변수인 이런 형태의 함수를 미분한 것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거 미분이요. 자, a를 변수로 하는 녀석. 자, 그래서 이걸 마저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겠네. 미분하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얘가 이거다라는 거를 얻을 수 있고요. 사실 이거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장면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배우는데 이게 곳곳에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수학 쪽에서 경험을 한 걸로 보면은 아주 어려운 공식들은 사실은 그 분야를 조금만 벗어나도 쓸모가 없어요. 복잡해서 되게 세련돼 보이긴 하고 강력하긴 한데 그 강력함의 대가로 엄청난 조건들이 있어야지 써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별로 써먹을 일도 없고 또 모양도 특별해가지고 눈에 잘 보입니다. 오히려 알고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가장 바닥에 있는 정의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때 주변에서 곳곳에서 모양들이 바뀌면서 적용이 되거든요. 아마 이거는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도 비슷할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걸로는 사실 그냥 단순히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대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수준에서 배우는 내용들 있죠. 이것만 가지고서도 그 뒤쪽에서 나오는 수학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만 그 내용의 바닥에 있는 것들을 갖다 샅샅이 훑으면서 제대로 공부했었을 때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냥 테크닉만 익히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뭐 좀 많이 보면 3학년 정도 수준까지 익히는 걸로 공학에서 이후에 수학 쪽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해서 수학 전 분야를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 분야를 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학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수학의 어떤 내용 때문에 공학에서 문제는 안 생긴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일단 여기서 얻어야 될 거 디락 델타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요게 나온다라는 거고, 자, 요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처음으로 분수함수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녀석이 나왔어요. 자, 단위 계단함수 하면서 다른 거 많이 나왔죠. 우선은 단위 계단함수는 s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최초로 분수함수, 전형적인 분수함수가 아닌 형태의 익스포넨셜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틀렸었고요. 디락 델타로 넘어오게 되면은 얘는 아예 분모가 없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로 됩니다. 아마 근데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면서는 우리가 보조 방정식 만들어 가지고 역변환을 할 텐데 그 역변환의 대상이 되는 녀석으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가 단독으로 있는 모양을 보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이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아주 당연한데요. 우리가
모양꼴로 이쪽에 방정식이 있고 이퀄 외력으로 디락 델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외력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게 Y라는 녀석이거든요. 그럼 아까 거 기준으로 보면은 벼락 이야기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벼락이요. 자, 벼락이 친 힘을 갖다가 표현을 해서 이 디락 델타가 시스템에 영향을 줬어요. 그럼 시스템에 영향을 준 거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거는 이 힘들이 전체에 퍼질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디락 델타로 외력이 작용을 했으면은 이 Y에 대한 거는 힘이 작용한 A라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Y는 단위 계단함수 형태로 표현될 수뿐이 없습니다.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잘 안 나올 거다 정도요. 여기서 잘 안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디락 델타가 잘 안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익스ponential 마이너스 AS가 단독으로 쓰인 녀석을 역변환하는 경우가 잘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불연속적인 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단위 계단함수와 단위 충격함수요. 그럼 이제 요거랑 연관되어져 있는 정리를 하나 보도록 하죠.